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스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개성 넘치는 각국의 자동차 회사의 로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로고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로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동차 대중화의 1등 공신인 포드. 우리에게 익숙한 파란색 타원형 형태의 로고는 1927년에 첫 등장합니다. 당시 포드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차일드 해롤드 윌스가 설립자 헨리 포드의 손글씨를 바탕으로 흰색의 폰트를 만들어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다고 하는군요. 쉐보레의 상징, 나비 넥타이가 로고로 쓰이게 된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공동 설립자 윌리엄 C. 듀란트가 프랑스 벽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의 아내는 신문 광고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루이스 쉐보레가 스위스 십자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참고로 쉐보레 엠블렘의 금색과 은색은 높은 품질과 내구성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도요타의 로고를 자세히 보면 로고 안에서 도요타의 철자 T, O, Y, O, T, A 모두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제조사에서는 다른 의미도 안내하고 있는데요. 각 원의 겹침은 회사와 고객 간의 깊은 연결과 신뢰, 공생관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도요타의 헌신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자, 딱 봐도 혼다의 H가 연상되지요? 하지만 설명을 들으면 다른 것도 보이는데요. 아랫부분에 비해 윗부분이 더 벌어진 H는 후광을 받으며 두 손을 높이 든 마치 승리의 포즈를 취한 사람의 모습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 역시 회사 명칭의 앞 철자인 T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말하길 전기 모터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대한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찬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깔끔한 디자인의 회사명 닛산이 명확히 보이며 그 주위를 감싼 원은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BMW 로고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BMW는 2차 대전 때 비행기를 만들던 회사로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형상을 로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유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회사가 위치한 독일의 바이에른 지역의 상징 문장에서 따왔다는 설입니다. 어떠신가요? 비슷한가요? 바이에른 주법에 의하면 지역의 문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법이 있어 BMW 회사 내에서 항공기 프로펠러설을 더 부각되게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도 있네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로고 디자인은 가장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삼각별의 유래는 창립자 고들리프 다임러의 아들 폴과 아돌프 다임러가 고인이 된 아버지에 대한 헌사로 고안하였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물 세 영역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사륜구동, 박서 엔진으로 유명한 스바루의 엠블럼은 별자리에서 따왔다고 하는군요. 황소자리, 플레아데스 성단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굳이 이 별자리를 택한 이유로는 지구에서 가시성이 가장 좋고 밝은 성단이라고 하는군요. 더불어 기업의 여정을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엠블럼의 큰 별 아래 5별은 작은 회사들이 합병하여 지금의 후지중공업이 되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현대의 엠블럼, 딱 보면 H가 현대의 머리글자에서 따왔다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서로 마주보고 악수하는 두 사람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회사와 고객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볼 수 없지만 픽업 트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회사 램입니다. 양이라면 온순하여 힘과 스피드를 중요시하는 자동차 회사와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점성술에서 양은 힘과 강인함,
두려움 없는 남성성을 상징한다고 하는군요.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는 생각보다 소박한 의미인데요. 알렉시스에서 명칭을 따오고 앞머리 글자를 간결하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나라 독일의 대중적인 브랜드인 폴크스바겐은 이름 그대로 폴크스, 국민과 바겐 자동차라는 단어의 앞머리 글자를 위아래로 배치하여 엠블렘을 만들었습니다. 폴크스바겐 그룹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그릴에 달린 포링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존심을 보여줍니다. 아우디는 1932년 독일의 4개 자동차 회사 DKW, 아우디, 완다, 허츠가 합병을 하여 만든 회사임을 뜻합니다. 처음에는 회사명을 아우토 유니온이라 했지만 1951년 이후 지금의 아우디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남자들의 로망, 포르쉐는 비교적 복잡한 모양의 엠블렘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앙의 말 문양은 포르쉐 본사가 위치한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문양에서 가져왔고, 주변의 사슴뿔과 검은색, 빨간색 줄무늬는 독일의 비르텐베르크 지역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단켈 엔진, 로터리 엔진으로 유명한 마쓰다는 딱 봐도 회사의 앞철자 M을 형상화한 것이라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양쪽으로 뻗치는 부드러운 차선은 날개를 의미하여 속도, 민첩성,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GM의 고급 브랜드 뷰익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이죠. 뷰익의 3개의 방패 문양의 엠블렘은 창립자 데이비드 던바 뷰익의 조상 문장에서 착안하였다고 합니다. 혼다의 고급 브랜드 아큐라는 딱 봐도 첫 글자 A를 형상화한 걸로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A의 문양이 윗부분을 좁힌 H자 같지 않으신가요? 이는 모기업 혼다의 정체성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큐라라는 단어는 날카로움과 정밀함을 의미하는 접두사 아큐를 자연스럽게 어미를 결합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A자가 측정 도구 중 하나인 캘리퍼스 닮지 않았나요? 엠블럼 하나에 참 많은 이야기를 넣어 놓았군요. 안전의 대명사 볼보는 구르다라는 뜻의 라틴어 볼베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닛산의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는 명칭 그대로 무한으로 뻗어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무한한 가능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여행, 끊임없는 혁신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페라리 엠블럼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는데요. 엘리코 백작, 파울리나 바라카 백작 부인 사이의 아들은 이탈리아의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자신의 전투기의 말을 묘사한 엠블렘을 장식하고 전투에 임하곤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에 백작과 백작 부인은 아들의 말 엠블렘을 창립자 엔초 페라리에게 주었고 지금의 엠블럼이 되었습니다. 알파로메오의 엠블렘은 제작자 로마노 카라네오가 1918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왼쪽의 십자가는 밀라노와 기독교 유산을 반영하고 오른쪽에 인간을 삼키는 뱀의 형상은 비스코네로 14세기 밀라노의 통치자였던 비스콘티 가문의 문장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좋은 배기음으로 유명한 마세라티의 엠블럼은 바다의 신 넵튠의 삼지창에서 착안하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광장에 있는 넵튠 동상의 삼지창에서 디자인을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영국의 프리미엄 브랜드 벤틀리의 엠블럼은 1919년 웰터 오웬 벤틀리가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엠블렘의 날개 모양은 회사가 원래 벤틀리 에어로로 1차 대전 때 항공기용 엔진을 만든 이력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페라리의 라이벌 람보르기니의 엠블럼은 창립자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인의 목장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본 웅장한 투우소의 영감을 받아 엠블럼을 만들었다고 하는군요. 푸조 엠블렘의 유래는 1805년 푸조 최초의 공장이 설립된 벨포르 지역의 상징인 사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자동차 제조사 시트로엥의 엠블렘 유래는 조금 특별합니다. 창립자 앙드로 시트로엥은 더블 헬리컬 기어라는 톱니바퀴를 아주 잘 만들고 그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동차 회사의 밑거름이 되어준 자신의 발명품을 회사의 로고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고급차의 대명사 롤스로이스는 두 창업자 찰스 스튜어트 롤스와
프레드릭 켈리 로이스의 각각의 성을 따 겹쳐 만들었습니다. 르노의 엠블럼을 흔히 로장주라고 합니다. 로장주는 프랑스어로 마름모 형태를 말하지요. 이 로장주 마크를 짓궂은 농담으로 자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 엠블럼은 1972년 유명 시각 디자이너 빅토르 비자렐리가 만든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창립자 두 형제를 상징하여 R자를 겹쳐 보이게 했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각 자동차 제조사의 엠블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엠블럼은 차량 전체에 비해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 크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그 브랜드의 역사와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어 흥미롭고 재미있게 생각되는군요.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흥미를 끌만한 다양한 자동차 이야기를 가지고 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